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물건은 저걸 왜 내가 못 받았지? 영상 끝에서 분명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숨은 보석 같은 경매 물건입니다. 경기 광주시 양벌동 13억 7천짜리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 25명이 꽉 찬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과 맞닿은 베드타운 중에서도 임대 수요가 끊기지 않는 곳, 바로 그 중심의 다가구 건물 전체가 통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개별 호실이 아닌 건물 한 동 통매각. 한번 낙찰되면 다시는 시장에 나오기 어려운 타입입니다. 준공 2008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 4층 필로티 주차장 총 연면적 553.89약 167평. 현재 기준으로도 관리만 잘하면 10년은 더 굴릴 수 있는 탄탄한 건물입니다. 더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이 건물은 태전 양벌 신도시 생활권 중심, 버스, 학교, 편의시설이 전부 붙어 있고 원룸 투룸 수요가 계절 없이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낙찰만 되면 바로 월세 굴릴 수 있는 현금 흐름형 물건. 공실 걱정보다 보증금 운영이 관건인 타입.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임차인 현황과 보증금, 말소 기준 권리, 배당표 분석, 낙찰 후 자금 흐름 월세 수익 대출 구조, 그리고 매각 시 예상 수익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파악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22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 사건이며 매각 기일은 2026년 1월 12일 오전 10시, 즉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어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기 아주 좋은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625제곱미터, 약 189평으로 꽤 넉넉한 규모이며 건물 연면적도 553제곱미터, 약 167평으로 임대 세대 구성 및 수익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가 13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서 현재 최저 입찰가는 6억 7,193만 원이지만 49%까지 떨어진 9억 5천에 진행됩니다. 입찰금은 6,720만 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3차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박, 채무자는 강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 기준 정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건물의 구조와 주변의 환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을 함께 걸어보는 느낌으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220-7 현대빌리지라는 이름을 가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4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564약 170평으로 넉넉하며 건물 연면적은 553.89약 167평 규모입니다. 주차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건물 1층 전체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층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은 주차장, 2층, 4층은 다가구 주택, 각 층마다 약 180, 254.7평씩 확보되어 있으며 참고 자료에 따르면 2층, 4층까지 각 층마다 6가구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어 총 1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원의 조사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모두 25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소한 18세대라고 한다고 해도 투자의 가치는 매우 좋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시 실제 임차호 실수 확인 필요? 또한 지붕 위에는 저장고 또는 샤시 중창호, 창고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 사진에서도 확인되듯이 건물 후면이 산과 맞닿아 있어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조용한 주거 환경입니다. 이 건물은 광주시청 생활권 중심지와 차량으로 매우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아래쪽에 태전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롯데마트 GS 칼텍스 행정복지 센터 초중 고교 병원 카페 식당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언덕 지형의 주택 밀집 지역 안쪽에 자리하며 도로 접도는 남측 북측 모두 6m 이내 진입 가능, 차량 진입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도심 상업지보다는 조용한 주거지 성향이 강합니다. 현장 스트리트뷰를 보시면 건물 외관이 밝은 회색톤 외벽이며 주변 다가구 빌라들이 밀집한 전형적인 실거주월세 수요지 형태입니다. 낮 시간에도 조용하고 녹지가 가까워 공기 흐름이 좋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 공간은 5개의 차량 6대와 옥내에 7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권리 분석과 임차인 보증금 인수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관계를 확인하면 끝입니다. 제가 화면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소기준 권리부터 보시겠습니다. 등기부율구에 기록된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8년 8월 7일, 이 근저당이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이후로 2024년 4억 5,500만 원으로 가압류한 박민우가 있고 이후에 임차권 설정 등이 있지만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들은 경매로 모두 소멸됩니다. 즉 결론은 낙찰자가 권리상 인수할 권리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모두 25분의 임차인이 있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대항력 여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임차인은 202호 강입니다. 전입일은 2008년 7월 7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모두 4,500만 원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5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강 2 배당 신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당표를 다시 보면 강 임차인은 배당 500만 원 전액을 지급받고 미배당금 0원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 또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습니다. 대항력 있고 배당 신청을 하였다면 당연히 법원에서 4,500만 원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첫째 강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항력은 있으나 배당 순위는 후순위가 됩니다. 그럼 5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뭐냐고 묻겠지요? 그것은 소액 임차인의 권리로 최우선 순위로 배당을 받는 권리로 받는 금액입니다. 매우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여기에서 잠깐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은 인수 없다입니다. 왜? 없느냐? 강은 처음 전입을 할 당시에는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며 5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오직 이 부분만 대항력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므로 후순위로 밀려났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500만 원을 인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배당 신청함으로 인해 대항력과 상관없이 소액 임차인의 권한으로 최우선 배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차 계약을 실시한 날짜가 2010년 10월 5일입니다. 그럼 이 날짜는 말소기준권이 이후가 됩니다. 이때 4천만 원을 더 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보증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항력 없음입니다. 대항력 있는 500만 원은 법원에서 배당을 해버리고 대항력 없는 4천만 원을 인수 없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받더라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차인은 모두 그 보증금액이 얼마이던 간에 상관없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전혀 없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에서 조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입찰 전에 권리 분석을 한 후에 입찰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건물을 낙찰받으면 얼마를 넣어야 하고 매달 얼마가 나가는가? 이 부분이 계산이 서야 입찰 버튼을 눌러볼 수 있겠지요. 일단 우리는 최저가 기준 6억 7,193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취득세가 붙습니다. 다가구 주택이고 1주택 보유 상태라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약 1,300만 원 중반대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까지 합치면 넉넉히 1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찾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집을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실제 취득 총 금액은 약 6억 8,6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즉 가격표에 적힌 6억 7천만 원만 보면 저렴해 보이지만 취득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1,500만 원 정도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중에서 내 돈은 얼마가 들어가는가? 입니다. 은행에서 경매 물건은 보통 7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서는 4억 7천만 원가량을 대출, 나머지 2억 1,600만 원 정도는 내 돈으로 직접 넣어야 합니다. 즉 이 물건을 사려면 최소 2억 초반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빠져나가는 금융비용은 얼마일까요? 은행 이자를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약 156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넣은 자기자본 2억 1천만 원 역시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자가 발생했을 돈이죠. 이 부분을 4% 기회비용으로 보면 월 약 72만 원 정도로 환산됩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 건물을 최저가에 낙찰받았을 때 매달 이자 포함 약 229만 원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저는 이 물건의 실제 돈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은 4억 9,700만 원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 보증금을 활용해서 은행 대출부터 상환했습니다. 은행 대출 4억 7,035만 원을 모두 막고 나니 보증금에서 약 2,665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자연스럽게 제 초기 투자금 회수에 사용됩니다. 저의 실제 투자금은 2억 1,651만 원이었는데 보증금에서 남은 2,665만 원을 회수하고 난 후 제가 끝까지 묶이게 되는 돈은 약 1억 8,98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었다고 가정하고 연 4% 기준의 기회비용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잃는 이자 비용은 연 약 758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6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은 232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 돈이 잠겨 생기는 이자 비용 63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매달 손에 남는 금액은 약 16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대출은 보증금으로 전액 정리되었고 남은 금액만 내 자본으로 묶인 상태에서 매달 169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결론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조사한 임차인은 모두 25명, 그 중에 임대금이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8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500만 원의 보증금에 30만 원 월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4천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월세는 240만 원이 더 늘어나고요. 그럼 보증금 4천만 원을 투자금에서 빼면 실제로 투입된 투자금은 모두 1억 4,986만 원이 됩니다. 이 투자된 돈을 4% 이자로 환산한다면 49만 9천 원으로 약 50만 원입니다. 이제 기본 월세 232만 원에 보이지 않던 월세 240만 원을 더하면 472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자기자본 기회비용이자 50만 원을 빼면 422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이 월 수입입니다. 경매 한번 하고 투자금 모두 이자 계산하면서 정리한 후에도 가만히 앉아서 매월 422만 원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매각했을 때 임대 수익 없이 오직 매각 차익만 가지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명의부터 보겠습니다. 낙찰가는 6억 7,193만 원,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취득원가는 약 7억 434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 상태로 3년 보유 후 감정가 그대로인 13억 7,128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세전 차익은 약 6억 6,9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3년 보유 시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반영하면 최종 세금은 약 2억 5,10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매각했을 때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4억 1,500만 원, 즉 4억 원 초반대 정도가 됩니다. 이번엔 법인 명의입니다. 법인은 취득세가 12%로 적용되기 때문에 총 취득원가는 약 7억 5,400만 원 수준으로 개인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같은 감정가인 13억 7,128만 원에 바로 매각한다면 세전 매각 차익은 약 6억 1,7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세만 계산하고 배당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 즉 법인 계좌에 수익이 그대로 남는 구조로만 계산하면 최종 세후 순수익은 약 4억 6,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리하면 매각까지만 놓고 비교할 경우 법인 명의가 약 4,5천만 원 정도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이 금액을 대표 개인이 가져가려면 추가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내에서 계속 굴릴 자금으로 쓸 것인지 개인이 찾아 쓸 것인지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매각 차익만 놓고 봤을 때는 법인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개인 명의로 보유 후 매각하는 방식은 세금 구조가 단순하고 실제 활용 측면에서 더 편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숫자를 보는 눈이 생기면 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수익 구조가 확 달라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분석만 안내드리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신다면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돈 되는 경매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댓글 하나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경매 물건이나 영상으로 분석해 주길 원하는 매물 있으시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제가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